조선의 외교관인 이해 선생님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5월 9일에 이해 선생의 동상이 일본의 옛 수도인 교토에 세워졌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이영훈 PD가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갑니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에 일본 교토시가 있습니다. 진짜 가깝네요. 오늘 이곳 교토 민당 건물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곳은요, 일본 교토 대한민국 민단 본부가 있는 건물 앞입니다. 오늘 여기서 울산 사람이면서 조선 초기에 외교관으로서 큰 역할을 했던 이해 선생의 동상을 제막한다고 합니다. 동상 제막식. 오늘 제막식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또 일본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온 80여 명의 이해 선생 후손들도 함께했습니다. 8분이 함께 하셨네. 이해는 조선시대 대일본 외교관으로서 최초의 외교 협약인 개해약조를 체결해서 외구의 침략을 막는 등 외교적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42회나 다녀오셨어요? 이웃한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할 때는 번영합니다. 협력하지 말고 싸울 때는 서로가 멸망합니다. 이해 선생님은 600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외구에 납치된 스라림을 딛고 일어나서 한일 외교의 문을 열으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자, 과연 와. 드디어 이해 선생의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 모양의 화강석 위에 이해 선생의 청동상을 올렸습니다. 한 손에 외교 문서를 들고 거친 바다를 바라보는 이해 선생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멋지다. 교도의 이해 선생 동상과 똑같은 동상이 현재 우리 국립외교원에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진짜 한일 교류네. 우리 시조 할아버지 이해 선생의 동상 제막식이 이렇게 많은 귀빈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거행하게 된 것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숙공 이해 선생은 2010년 외교부가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한 분으로서 한국 외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번 제막식에 울산시장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상이 서게 된 거 정말 민단 여러분의 정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민단노 가타가타니 지천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전부 박수를 한번 다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도 잘하시고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충숙공 이해 선생님 동상을 이 유서 깊은 교토 지방본부 민당 건물에 세워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마 제일 동포분들도 무척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해 선생님은 저희들로 봐서는 외교관의 대선배가 되시는데 그러겠네요. 그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이곳 교토에 제일 동포들의 집결지인 민단 건물 부지에 동상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어서 저희 오사카 총영사관으로서도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リゲさんの歴史的な偉大な功績ですとか、またこの除幕式が行われるということは日本と韓国の歴史的なこの結びつきの象徴だと思いますし、またこういう場にこういう催しが行われることがまた韓国と日本のさらなる友好関係を深めるまた一つの船出にスタート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여기 교토에 이해 동상을 세우는 것은 이해를 사랑하는 한일 양국 사람들에게는 큰 수건이었는데 이제 그 소원을 풀게 됐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조선과 일본의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했던 이해 선생은 우리 외교사의 길이 남을 위인이며 또 우리 울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이해의 후손들이 발길을 옮긴 곳은 일본의 전통 정원으로 유명한 교토 철룡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룡사는요, 이해 선생의 아들이자 통신사였던 이종실 선생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어허. 어떤 역사가 숨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촬영이 금지된 구역이라서요. 아하.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해의 후손들이 천룡사 법당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이 법당에는 이해의 아들이자 통신사였던 수사공 이종실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통신사로 파견돼서 이종실 공이 일본으로 가던 중에 대마도 앞바다에서 풍랑으로 순직했는데 그때 세조 임금이 일본에도 부탁을 해서 이 사사치 좀 찾아보고 시신이라도 건지고 또 흔적이라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일본에서 이 일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여러 곳을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세조 임금께 국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국서 내용에서 부사 이종실을 위해서 수륙대제를 지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국서에 담았습니다. 그 수륙대제가 거행된 곳이 바로 이 천룡사이고 아하. 이 천룡사는 아직도 그 아름다운 정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천룡사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종실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후손들은 온양읍 고산리에 이종실을 모셨습니다. 이종실의 위패 앞에서 후손들은 이종실 어른께 큰 절을 올리며 나라를 위한 그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살공 할배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추모가 끝난 뒤에도 후손들은 선대 이종실의 희생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도시 도요도미의 신사 바로 앞에 아픈 우리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귀무덤이죠? 이곳은요, 임진왜란 때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그 군사들이요, 조선인들의 코를 비와갖고 여기에 묻은 곳입니다. 아하. 우리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무덤 안에 10이 많이 넘는 조선인들의 코가 묻혀 있습니다. 코 무덤이 아닌 귀 무덤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보면 일본인들조차 자기 조상들의 잔인함을 숨기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의 코 무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코 무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는 그 일본 올 때마다 이쪽에 구경을 왔는데 이 사실상은 우리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비워가지고 묘를 만들어놓은 자체가 우리가 대성통곡을 해야 될 자리라. 한국에 계시는 분이 코가 없대요. 코 없으면서 살고 계신대요. 옛날에 코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마을 귀퉁이에서 아무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조선인 코무덤. 일본을 이웃나라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들이 너무나 잔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인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는 또 다른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는 우리 문학사에 영원히 남을 시인 두 사람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비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향수의 작가인 정지용 시인의 시비입니다. 그는 1920년대 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며 문학의 꿈을 키웠습니다. 여기 또 한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시비입니다. 윤동주는 1942년 2월부터
1943년까지 이 대학에서 정지용 시인과 같은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그 이야기에 보면 여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녔으며 또 여기에서 얼마 떨어진 어디에 가서 걸으면서 시를 생각하고 시를 썼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청춘의 그 참 꿈이 묻어 있는 이 캠퍼스에 그 시비를 세우게 된 거죠. 윤동주는 한글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45년 2월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낯선 일본의 대학교에 남아있는 우리 시인의 발자취가 찾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헌화도 하시고. 우리가 오늘 수사공 이종실 통신사의 경우나 또 통신사 2의 공의 경우나 두 분 다 외교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임진왜란도 겪었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는 국치의 시대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일본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워질 수도 없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일본을 좀 더 이해하면서 일본을 이기고 또 일본과의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서로 또 교류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과 일본은 화해와 반목 속에서 여전히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외교를 통해서 조선과 일본 간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이해 선생의 지혜와 용기가 지금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해 선생의 후손 80여 분이 참여한 이 제막식에는요, 충숙공 이해 기념사협회, 또 통신사 현창회, 또 일본 교토에 있는 한국 민단 등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이해 선생의 동상이 세워진 곳은 일본 교토에 있는 대한민국 민단 교토 본부 앞이라고 하는데 네. 혹시 다니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해 선생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네. 조선 시대, 그러니까 태종과 세종 시대에 외교관으로서 네. 일본에 파견이 됐었는데요. 40년 동안 한 40여 차례 많이도 뭐 대마도를 다니셨네요. 비롯해서 예. 오키나와, 큐슈 그리고 교토에까지 파견이 됐었다고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일본과 체결한 약조가 개해약조라고 하는데 이 개해약조를 통해서 이해 선생 사후 60년 동안 외구의 침입이 없었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네. 사실 이해 선생의 아들도 같은 역할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이종실 참배를 위해서 또 촬영사를 찾기도 했는데 이 만만치 않게 또 슬펐던 대목이 조선인의 코를 베어서 묻은 이 무덤에 숫자만 12만 명이라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세희 선생님의 후손들도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근데 영화 코무덤은 교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그것도 있어요. 있군요. 아, 예, 이게 맞아요. 영화 한산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이제 지금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이제 교류와 소통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또 양국 사이엔 또 침략과 전쟁의 역사도 함께 서려 있습니다. 평화로운 교류도 중요하고 또 양국 간의 미래를 또 열어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작년에 울산에 이제 이해 선생의 이름을 딴 도로가 맞아요. 개통이 됐죠. 이해로가 한 30여 킬로미터에 걸친 이해로가 완전히 개통이 됐고요. 중구에서도 이해 선생 기념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울산의 역사에 대해서, 울산의 인물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해로 탈 때 마음이 더욱더 남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해로. 네, 가장 울산다운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울트라 톡톡 함께 가겠습니다.